우리 그 은지님 궁금하신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서평당 당첨이 돼서 이렇게 사인도 가지고 있어요. 작년 9월에.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딱 6개월 만에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작년에 9월 달에 읽었을 때는 제가 이제 코로나를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맞은 현장 중에 하나여서 되게 많이 힘들었을 때 읽어서 사실 저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 되게 많으시다라고 공감을 하면서 읽었지만 사실 좀 되게 그런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나는 학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조금 이렇게 그런 부정적이고 약간 이제 그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조금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딱 6개월 지나고 읽은 거거든요. 작년 9월 달에 읽었고 올해 3월 달에 딱 읽으면서 들었던 게 조금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물론 이렇게 환경의 변화도 지금 많이 있지만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276쪽부터 보면은 소심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가 엄청난 소심쟁이고 남들 눈치 엄청 많이 보고 저는 완전 A형의 소유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앞에 작가님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되게 이제 모태신앙이고 이제 크리스찬인데 제가 교회에서 좀 이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아빠는 장로님이고 저희 엄마는 권사님이고 되게 이렇게 평범하고 되게 평온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뭐 이제 대학도 딱 피아노 하고 싶은 거에 딱 전공을 했고 그리고 결혼도 딱 26살에 이제 남들은 막 이제 노처녀 노총각 막 이러지만 저는 딱 20대 때 이제 딱딱딱 커팅에 맞춰서 이제 살아왔고 그다음에 취직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35살이 됐는데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달리기로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가정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되게 이걸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자라왔는데 요새는 이혼 가정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별거하는 가정도 되게 많고 부모님들이 사이가 안 좋아서 불화를 겪는 가정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자랑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런 가정 잘한 분이 이제 교회에는 구형예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라는 식의 얘기도 막 하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목사님께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이후로 저의 삶이나 저의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조금 주저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셨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저는 궁금해요. 성인이 되고 나서 어렸을 때 말고 성인이 되고 나서.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계발 서적들을 읽다 보면 나의 가장 강력한 드림킬러는 가족과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게 보면 가족들과 그리고 나의 절친 친구들은 늘 나를 걱정하고 우려해 주거든요. 좋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우려와 걱정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도전하는데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가 나의 가장 큰 드림킬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족과 다르지 않은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저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보거든요. 제 책에서 제가 교회를 좀 나쁘다라고 표현한 건 아니었고 저도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좀 상처를 받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의 특징이었기도 했겠죠. 너무 집단이기가 좀 크게 느껴졌었고 그 안에서 나는 좋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오히려 저를 배척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는 사실 그 집단을 좀 떠났던 거고요. 사실 교회 자체를 저는 비난하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음악 중에 하나가 저는 찬송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래 부르고 찬송과 같이 이제 복음 성가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활동도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떠나 있는 그런 집단이고요. 상처를 받았을 때 사실상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가족도 나를 늘 우려하고 배려해준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나와 동일시되지 않는 한 사실 도움을 받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찾았던 해결책은 그냥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것도 제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저는 책이었고, 힘들 때는 정말 자기계발 서적들을 쌓아놓고 옆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라도 기대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저는 책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은진 선생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워낙에 신실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기대면서 의지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 혼자만의 문제이고 그 혼자만의 문제를 종교의 힘을 빌어서 하는지 저처럼 책을 통해서 하는지 어떤 분들은 운동이나 음악을 통해서 하는지 각자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하는 게 정말 어른으로서의 어떤 힘든 일에 대처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건가요? 입니다. 은진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공감이 됐어요. 나미님 궁금하신 분 우리 작가님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이게 품절이라서 이북으로 봤는데, 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렇게 공통점이 많을 수가 있나. 정말 한 몇 개를 빼고는 거의 저도 오남매에다가 뭐 하여튼 내용을 봤을 때 한 90%가 비슷한데 성격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거의 100%, 한 99%를 공감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는데 또 저는 지금 공기업에서 일을 하는데 그 안에 오늘 그걸 또 읽으면서 내가 처했던 사항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제 걸어간 길을 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힘든 과정이었다고 막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정 욕구도 있고 막 이렇게 너무 잘하셨고 지금 또 새로운 작가 모습으로 가는 걸 보니까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제가 그 다른 점 하나가 끈기가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뭔가 목표를 세우면 그거 하나만 보고 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세웠다가 또 무너지고 세웠다가 또 무너지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혼자만 상처받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30 몇 년을 살아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겨낸 사람이니까,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해낸 사람이니까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행동하지 못해서 항상 포기했던 그 부분을 이제 이끌어 가신 분이라서 혹시 하나 목표를 세웠을 때 끝까지 가는 그냥 그게 뭔지, 원동력이 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남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네네. 채팅창에 이미지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편집 파일인데 잘 열리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지지지 중지면 행행행 중성이라 도덕경에 있는 말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뭔가를 되게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보셨겠지만 저는 늘 열등감에 갇혀 있었고 그 열등감을 좀 어떻게든 깨보겠다고
저만의 강박관념들을 만들어서 정말 저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정말 유능한 사람, 정말 있는 집에 태어난 사람,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자꾸자꾸 저를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뭘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뭔가 대단한 걸 뭘 하겠다라고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덕경에 있는 지지지 중지라는 말을 좋아하는 게 그냥 가고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계속 행하고 또 행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남희 선생님이 보시는 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정말 끈기 없어서 그만두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유인력의 법칙 아니 관성의 법칙에서도 나오는 건데 어떤 물체나 그게 물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 같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지금 어떤 그냥 공기업에서 막 일을 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그냥 계속 되는 거에 저는 타성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당연히 많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바꾸고 변화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한 노력이고 굉장한 의지력인 거예요. 그래서 남희 선생님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정말 대단하신 분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하고 같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의 어떤 강박관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것마저 못 해내면 정말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전데 제가 정해놓은 이것마저 못하면 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들을 늘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고 저 스스로를 되게 하찮게 보게끔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꽤 많지만 그런 열등감이 오히려 제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마저도 못하면 난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감정이 저를 앞으로 가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희 선생님도 뭐 하시다 보면 이거 또 내가 하다가 포기했네. 이거 하다 보면 또 안 했네. 저도 그렇고요. 다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다 보면 언젠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행함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 행한 결과물이 저한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희 선생님도 그런 반복, 그만하고 멈추고 이런 거에 반복이겠지만 계속 행해 보십시오. 뭔가 나중에 어떤 그 행함으로써의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분명히 남희 선생님한테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계속 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만 하셔가지고 너무 도움됐어요. 지금 약간 조금 벅차올랐어요. 좀 감동받았어요. 다행입니다. 네. 우리 키키님, 우리 작가님한테 질문 한번 해보실까요? 마이크 켜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입니다. 그 책 내용이 정말 좋은 그 지침이 되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 넘어야 할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이제 사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게 되게 다른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게 이제 막상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한 건데 막상 그 상황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그 내가 아는 지식을 삶에 적용해야 할까? 잘 안 될 때 그런 어떤 조언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 스스로 의지 박약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은 많은데 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없을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민기 교수님의 그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도 제가 예전에도 읽었고 새로 나온 이제 개편도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내가 멈춰버리고 싶을 때, 그런 힘듦이 저를 발목을 잡을 때, 그만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느껴질 때, 그게 저에게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미 공지했는데, 선언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저 스스로는 정말 나약한, 의지력이 나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약해지는 의지력을 누군가가 제재하도록 저 스스로 그 제어 장치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민규 교수님은 공개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무슨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면 주변에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난 메타버스 공부 시작했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온 집안 식구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서 얘들아 좀 같이 좀 해보자.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혼자 하려니까 같이 하자. 언제까지나 끝낼 거야. 지켜봐. 이런 식으로 공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말면 네가 그렇지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듣기 싫게끔 만드는 거죠. 저 스스로를.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민규 교수님처럼 이렇게 근사하신 분은 그렇게 공개 선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야 저 스스로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려놓고 싶을 때 정말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비춰지면 안 되지라고 저 스스로를 이렇게 좀 다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결과물을 짠 보여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중도에 포기할 경향이 상당히 높아지죠. 근데 그 제동장치를 뭔가를 만들어두면 내가 좀 내려놓고 싶어도 중도에 하차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어떤 타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방에다 하나 떵하니 선언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그냥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진력이 생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예. 현재 작가님이 되셨는데 작가로서 이제 아까 꾸준히 글을 쓰셨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선 좀 책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작가님이 되시기 위해서 본인을 만들어준 어떤 책이 있으면 궁금합니다. 어떤 책이 있었는지. 좋아하시는 책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예. 근데 저는 책을 좀 이렇게 잡식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전공이 이제 재무관리이다 보니까 경제서적도 꽤 많이 읽은 것 같고요. 또 업무적으로도 꽤 책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는 결국은 문학 쪽인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어릴 적에 동화책을 읽으면서 시작이 된 거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나는 계속 작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결국은 인문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나도 이렇게 멋있는 책을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알퐁스 노데의 꼬마 철학자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와, 이 철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렇게 재미있게 잘 써주는구나. 막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그게 최근에 개편 책으로도 나와서 제가 또 한 번 읽었는데,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에세이, 자기 개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에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와, 작가의 시선은 정말 이런 거구나라고 느꼈던 게 그 책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잔디밭 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잔디 기계로 이렇게 잔디풀을 깎는데 어떤 꼬마가 그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잔디 기계를 밀고 있는 것을 보다가 아저씨가 이제 투덜투덜 하시는 거를 듣는 거죠. 잔디밭에 무슨 민들레가 이렇게 많이 났어. 귀찮아 죽겠네. 이놈의 민들레는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자꾸 나는 거야.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보기에 나는 민들레가 더 예쁘고 잔디가 덜 예쁜데 왜 민들레를 저렇게 못 살게 구는 걸까? 그렇게 꼬마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딱 아마도 고등학교 때였나 봐요. 딱 접하는 순간에 그래, 민들레가 더 예쁘지. 왜 민들레가 잡초야? 내가 보기에도, 내가 생각해봐도 잔디가 더 안 예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글을 만약에 쓴다면, 제가 지금 정말 깜짝깜짝 놀래듯이, 남들이 내 책을 읽으면서도, 와,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경제서적이나 막 이런 것들도 물론 저 필요에 의해서 읽기도 했지만 계속 인문학 책에 대한 끈을 놓지 못하는 것도 어릴 적에 느꼈던 그런 희열들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감성을 촉촉하게 해주고 정말 사람으로서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게 하는 거는 정말 인문학 책들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적도 저는 꽤 많이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의지했던 게 책이니까 저는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도 이민규 교수님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미움받을 용기 1번 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청소부 밥 아저씨, 뭐 넛지, 뭐 아무튼 여러분이 들어보았을 법한 자기계발 서적들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들에서 받은 어떤 그래 이런 부분은 이렇지라고 제가 얻었던 것보다 한국 사람이 쓴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로 이야기해주는 책에 저는 훨씬 더 많은 공감을 하고 더 힘을 얻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글쎄 저하고는 또 다르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 사람이구나.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진짜 제일 많이 와닿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제가 책을 쓸 때 정말 결정적으로 저는 너는 책을 쓸 거야라고 했던 거는 그 어릴 적에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어떤 그 희열들이나 감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님 질문 우리 네. 작가님한테. 네, 안녕하세요. 책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어, 되게 쉽게 잘 쓰셔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 책 보는 와중에 다른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그 전화번호를 되게 다 1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면 삭제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란 게 뭐랄까? 저도 약간 작가님처럼 그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관계를 어느 정도 끊고 좀 단절하고 싶고 약간 그렇게 해야만 나답게 사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인스타 같은 걸 하면서도 그 하트게스에도 신경 쓰이고 팔로워에도 신경 쓰이고 약간 인스타를 하게 되면 또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작가님처럼 그 1년 동안 연락하지 않는 사람, 나랑 이제 교류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는 정말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 인스타 같은 걸 하면서도 이렇게 약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에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작가님 말처럼 정말 이게 인간관계를 막 끊고 확실히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거를 그 실행하게 됐고, 또 그런 그 관계를 이렇게 또 만약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저는 사실 마음은 저도 작가님처럼 이제 1년 한 6개월 정도 연락하지 않고 1년 정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단절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연락이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그러면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아니면 막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관계에 어떻게 벗어나서 이렇게 내가 주도하면서 그런 관계들을 하면서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태양님 말씀 주신 거 100% 이해합니다. 저도 지금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하트 개수 신경 많이 쓰이죠. 제가 올린 포스팅에 아무도 공감을 안 해준다. 내가 올린 피드에 아무도 좋아요를 안 해준다. 되게 슬프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행동 자체에 연연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인맥 관리에서 인맥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제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이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메모리가 뭐가 부족하대요. 뭐 하나만 깔으려면은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앱들도 쓸데없는 것들은 다 삭제하고, 프로그램 쓸데없는 거 깔려있는 거 다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들도 되게 많이 정리를 했죠. 걔네 이미지들도 파일이 워낙에 크니까 싹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남는 게 연락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들을 쭉 내려다 봤어요. 직장 생활만 25년을 하다 보니까 이 연락처가 이 사람 누구야 싶은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3,000개 가까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사람 누구야 하는 연락처까지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선 전화번호부에서 제가 낯선 이름, 그리고 괄호에서 업체명이 적혀 있고 직위가 적혀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2년이 됐는데, 퇴직하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모회사 과장님, 모회사 이사님, 그분들이 저한테 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상 뭐하러 연락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친구,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을 빼고, 괄호 주식회사 누구, 괄호 무슨 기관, 괄호 직위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아쉬우면은 전화를 하겠지. 내가 뭐 이 사람들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나. 근데 사람들이 그 정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언젠가는 내가 이 사람들이 필요하겠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1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한 적 없고 그 사람들도 날 찾지 않는다. 그 언젠가가 와도 제 머릿속에 그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직업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우선은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들이 내가 필요해지면 전화를 해오겠지.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 그들을 내가 그때 찾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한 3,000개 됐던 거를 한 300개 정도로 남겨놨더니 허전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너무 많이 지웠나? 난 너무 스스로 은둔자를 자청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한 2주가 됐습니다. 모 대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저는 전화번호가 이미 지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 이제 받았더니 엄청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시냐고. 그래서 아 맞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기관을 갔는데 뵙지를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한번 물어봤대요. 도대체 그분 어디 가셨냐고. 퇴직했다고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못 뵙는 걸 저는 제가 갈 때마다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배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 프사를 보니 글을 쓰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긴급 책을 사서 읽었다. 너무 반가웠다. 이제 그러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고 진정으로 제가 필요한 사람은 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낸 거에 대한 아쉬움은 네, 그냥 그때 잠깐일 뿐이고요. 제가 최태영님이 만약에 필요하다, 최태영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 제가 태영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은미님께 제가 여쭤보겠죠. 태영님 연락처 좀 주시겠어요? 그때 필요하면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많은 인간관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때가 되면 뭐 이렇게 문자라도 단통 문자라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부담조차도 저에게는 그 쓸모없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부담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그 사람들 관리할 시간에 그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에 남아있는 제 300분 요분들에게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들었습니다. 예, 많이 공감돼.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계속 감동만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이제 한번 또 이어가도 되겠죠, 작가님? 시간 예, 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현숙님 두 번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워킹맘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가님은 이제 지금은 현재는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 오로지 이제 글 쓰는 거에만 집중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일을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의 하루 생활 루틴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나눠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한번 해봐 드릴까요? 저한테 네. 화면 공유 권한이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해드려야 되나요? 네, 화면 그 공유 권한을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해드리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권한을? 참가자 누르시고 네. 제 이름에서 네네. 거기 아마 권한 주기 그게 뜨실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아니시면 제 얼굴 지금 보이는 곳에 우측에 점점점 3개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를 눌러보셔도 아마 권한 주기 기능이 있을 겁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화면 공유에서도 보시면 그 옆에 꺽쇠를 누르시면 모든 사람이 권한 갖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 군데서 권한을 주실 수는 있는데 호스트 만들기는 아니죠. 보고 화면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데요.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시면 보고 싶은데 두시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해서. 저는 사실 지금도 제가 요새 공부를 한다고 작년부터 이제 책 쓰느라고 또 몰두를 하고 또 공부를 한다고 막 했더니 제 특강을 은미님은 들으셨지만 제가 면역력 체계가 완전 무너지면서 몸에 이상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드러기도 심하게 나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2년간 이제 체력 단련을 좀 했다, 건강 관리를 좀 했다 생각하고 작년부터 이제 다시 뭔가를 시작을 했더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의 의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단타에 끝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길게 끌고 가면 제가 그걸 해내지를 못할 거라는 걸 저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뭔가를 잡으면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쫙 선전포고를 해요. 전 한 달 만에 메타버스 끝낼 거야. 이렇게 과도한 좀 목표를 좀 잡아놓고 동네방네 소문을 쫙 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 스스로를 올가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메타버스도 한 달 공부하고 나는 딱 강사로 활동을 시작할 거야 라고 식구들한테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저러네, 이제 또 저래. 이제 식구들이 이제 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조금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저는 롱런에 좀 약한 체질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쫙 빼서 끝내야지. 제 의지력은 그렇게 길게 막 이렇게 굉장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성격은 호스트 바꿔주셨나요? 예, 이제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제 그 캘린더를 좀 보여드릴까 해서 잠시만요. 연결을 하고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 시작.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에서 요게 지금 저의 그 캘린더입니다. 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저의 캘린더고요. 저는 사실 구글 캘린더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뭔가를 할 때는 다 기재를 해놔요. 다 표기를 해놓고 이거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제가 계속 갖고 있었던 거고 제가 직장에서 저희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저의 캘린더를 공개하는 것처럼 저는 직장에서 제 후배들이 오면 저희 부사수가 오면 제 다이어리부터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업무 다이어리.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적어 놓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야만 일에 대한 어떤 스케줄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스케줄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어떤 이렇게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성을 하는 게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3P 바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기재를 해둡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집에서 쉬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것조차도 다 내려놔야 된다라고 저 스스로를 제 강박에서 좀 풀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스스로를 자꾸자꾸 제가 너무 올가매니까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몸 생각을 하면 다른 건 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메모 활동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보이지 않아야지 자꾸 보이면 제가 자신을 또 올가맬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해서 나 메타버스 공부해서 메타버스 강사로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SNS를 통해서 저 스스로를 홍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SNS로 저를 많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숙님께서 문의주신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부분은 저가 책을 쓰면서 책을 쓰는 거에 대한 우선은 목적을 뒀었지 책을 가지고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거의 못 해봤어요. 그냥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니까 내 꿈 하나를 이룬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딱 그거를 이루고 나니까 이걸 가지고 남들은 다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던데 나는 달랑 책만 팔아놓고 이게 뭐지? 이제 근데 다행스럽게도 책인데 1쇄 완판했고요. 2쇄도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이제 출판사에서 알아서 이제 2부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책은 이제 지가 알아서 이제 팔리는 부분이고 나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를 그냥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사로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 캘린더에 적혀있던 스케줄이 90%가 메타버스하고 NFT 강의들 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저의 그나마 나도 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게 글 쓰는 거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공부를 하면서도 메타버스 책을 써야 또 메타버스 전문가로 알아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이버 젯하고 슈퍼캣이라는 게임 회사가 잽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3개월 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업으로 제 직업으로 삼는 것은 저의 지금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는 메타버스 쪽, NFT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도 부수적인 수입으로 저의 특장점을 살려서 책을 또 발간을 해서 저의 어떤 신뢰도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쌓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저의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 그 책 나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우리 방에 있는 분들하고도 함께 공유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 지금 제가 잽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를 공부를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맵 제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읽어내시기에는 이게 매뉴얼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메타버스 공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저는 강추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써서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나미님, 나미님 그 두 번째 질문 우리 작가님한테 한번. 저는 그 지금도 들으면서 생각 드는 건데 지금 작가님 너무 행복해 하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에너지를 받는 그게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남편이 엄청 내조는 아닌데 엄청 많이 도와주시는 거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분명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왜냐면 내 감정이 힘들 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그걸 전가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외부에는 표출을 하지 않지만 남편에게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혹시 그런 경우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디나 예외사항은 좀 있죠. 제가 가장 강력한 드림킬러가 가족과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남편은 저의 가장 큰 오군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다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들었고 유년 시절이 너무 괴로웠고 너무 또 일찍 사회에 뛰어들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의 좌충우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제 책에도 써있긴 하지만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꾹꾹 참다가도 결국은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울게 되는 경우도 결국은 제 옆이었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저의 어떤 고집, 아집 뭐 이런 것들이 남들 앞에서 절대 울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 어디서 풀겠어요. 결국은 다 남편한테 와서 풀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저희 형제들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힘들 때 결국 풀 수 있는 사람은 저 스스로더라고요. 그 누구도 아니고. 다만 조금의 위로는 필요합니다. 조금의 위로와 응원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그 조금의 응원과 필요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제 남편이고 저 남편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일푼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저러다가 정말 애가 끊어지겠구나, 애간장이 녹아지겠구나라고 느끼는 부분도 꽤 많았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특히나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3번 운다잖아요, 남자들은. 태어날 때, 그리고 뭐 부모님이 죽을 때, 뭐 어쩔 때, 뭐 이렇게 3번 운다던데, 남자들의 눈물은 여자들의 눈물보다 사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였고, 남편이.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이제 술을 잘 먹진 못하는데 저도 이제 와인을 좋아해서 와인 한 잔 놓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남편하고 술 먹는 기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와인을 한 잔 따라 놓으면 그 한 잔을 가지고 이제 퇴근하고 와서 밤 10시, 11시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가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던 해에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매일 집에 와서 맨날 울었어요. 맨날. 아, 정말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그거를 꾹꾹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트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회사 일 너만 하니? 회사 너만 다녀? 다 힘들어. 이제 그렇게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정말 남편과는 남편은 정말 말은 남편이지만 정말 내 편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공유를 하고 그럴 때 그래 그 정황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렇게 응집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남편은 과감하게 진작에 내가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다. 당신이 버텨낼 때까지 그냥 옆에서 응원을 해줬을 뿐이고 정말 진작에 그만두라고 하고 싶었다. 그만둬라. 결심을 했을 때 그만둬라. 몸도 이미 망가질 만큼 다 망가졌고 더 이상 버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이제 이은미 선생님께서 독서클럽 운영을 하시듯이 저도 독서클럽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든 트렌드북을 좀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이제 세븐테크를 다루다 보니 제가 IT맨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허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참여원으로 내 독서클럽을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내가 내 독서클럽에 계신 분들한테 잘못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니까 자문위원으로 좀 참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기꺼이 매주 목요일마다 일찍 퇴근을 해서 제 북클럽에서 화면도 안 켜고 마이크도 안 켜고 가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제 여기서요 잠시만요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남편은 이름은 남편이지만 제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님도 혹시나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를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정말 노력과 그런 행동들은 정말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작가님도 그렇고 배우자님도 그렇고 서로를 너무 응원하시는 모습이 꿈의 부부 같은 현실에도 이런 부부가 있구나. 정말 멋있습니다. 우리 은지님 두 번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지금 3P 코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3P 마인더가 모여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네. 저는 질문할 점이 여기서 보면 개인과 혼자에 대한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아까 소심쟁이고 되게 이렇게 저는 여기 다 해당하는 사람이거든요. 남과 항상 비교했고 되게 이제 나를 솔직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고 이랬던 사람인데 조금 이제 자기 개발도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케이스기는 하지만 제가 이제 강점 검사를 해보니까 화합이나 개발이나 공감 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서 저의 강점이 많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일하는 걸 계속 선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이런 게 항상 그랬었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나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재충전을 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좀 배웠거든요. 그리고 여기 작가님 책에도 낮 시간은 충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작가님은 어떻게 자신을 재충전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책에도 있지만 제가 저의 강박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스스로 강박관념을 만들어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걸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남들은 아니 쟤맨 먹고 놀기만 해. 막 이제 그렇게 보겠지만 저 스스로는 먹고 놀지 않거든요. 머릿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얼마나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먹고 놀기는 무슨 나 지금 얼마나 불편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의 환경을 바꿨으니까 마음가짐도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저의 목표점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내려놔 보자. 그래서 사람도 인간관계도 다 내려놔서 인맥 정리, 전화번호 연락처 싹 다 정리하는 것도 그래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스케줄링을 하면서 제 삶을 살아왔던 부분에서도 이것조차도 나를 얽어매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2년 동안 쉬면서는 아예 스케줄링을 하지 않았어요. 닥치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나를 좀 풀어놔보자. 자꾸 올가매지 말고 풀어놔보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 오랜 습관인 스케줄링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숨쉬기 운동 외에는 한 번도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운동하는 걸 그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액티비티한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집에 이제 앉아서 음악도 다운받아서 들어보고 그리고 책도 서재에 책이 이제 넘쳐나는 게 책이니까 책도 좀 또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식물 키우고 화초 이런 거 좋아해서 화분도 좀 계속 사드리고 이번 주말에도 가서 봄꽃 사왔거든요. 그래서 화초들도 좀 키워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너 그 6개월 못 견뎌. 너 6개월 뒤에 아마 후회할걸? 막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너처럼 막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절대 6개월 못 버텨. 너 우울증 와. 다들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뭔가를 보여줘야지가 아니라 나를 바꿔야지 생각하고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냥 제 마음이 뭔가 이렇게 편한 상태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집에 있으면서도 저는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카페도 사실 남들 시간만 나면 카페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제발 카페라도 좀 가자. 그럴 정도로 저는 보니까 제가 집순이더라고요. 제가 집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있지를 못하고 계속 그렇게 밖에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는 삶을 25년간 살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남들이 야, 너 그런 거 하면 안 답답하니? 뭐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정말 제 생애 처음으로 한 2년간 한번 누려봤습니다. 꽃 가꾸고 음악 듣고 책 읽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내려 마시고 남편 오면 와인 한잔 하고 그런 생활들을 좀 해보니까 그냥 그것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재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도 좀 좋아졌고 내 마음의 평화도 좀 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 그래서 작년에 책을 다시 또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습관은 남 못 준다고 다시 아까 보여드렸듯이 스케줄링을 시작을 하고 바인더에 빡빡하게 적으면서 또 이런 생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달라진 점은 아까 은지님 말씀 주셨듯이 누군가에게 부대끼고 누군가가 하기 싫은데 해야 하게끔 나를 상황에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은미 선생님이 1월에 저한테 이 연락을 주셨어요. 3월에 저희가 이런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근데 저는 제가 은미 선생님의 이 제안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은미 선생님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는 안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너무 부대끼는 이런 삶도 저는 좋지가 않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가 그립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교감을 해야 하는데 이 온라인에서는 한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팬덤도 형성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강의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만난 게 오히려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온라인 세상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오프라인 강의 들어오는 거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게 훨씬 저한테는 친숙하고 편해요.
그래서 가끔은 사실 직장에 매여 있다 보면 뭔가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변화를 주고 싶어도 저를 이렇게 그 변화를 못하게끔 막는 요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당장 그만두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도 주말만큼이라도 내 시간을 만드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나를 좀 내려놓는, 정말 게으름뱅이가 되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말 재충전을 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 생활을 다들 하고 계시고 뭔가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순간에도 정말 제 시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2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너무 쉼 없이 달리기만 했더라고요. 그것도 목적의식 없이 그냥 앞으로만. 그렇지만 처음에 제가 이미지 보여드렸듯이 가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저 스스로 쉼의 시간을 줄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말씀 드리고 나면 너무 원론적인 것 같고 계속 그러네요. 네.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작가님. 저희가 못하는 거를 이제 궁금한 거, 간지러운 부분을 막 시원하게 긁어주는 것 같아서 속 시원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님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계속 처음부터 고민을 했는데, 그 강사님이 NFT랑 그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쪽에도 전 주식이랑 코인을 조금 하니까 관심이 좀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 메타버스, NFT 이런 게 그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는 잘 만들면은 게임이고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이고 못 만들면은 NFT, 메타버스다.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약간의 이게 그 코인 같은 게 그런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런 저도 세븐테크도 읽으려고 했는데 이런 게 그 일부의 세력이 막 이런 거를 만들려고 그 모으는 그 세력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의견도 저도 앞으로 이 산업이 되게 주식이나 이런 것도 하면 코인 같은 것도 하면 그런 코인도 그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같은 거는 기술이 될 거야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또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바람의 나라가 잘 되면 바람의 나라 같은 게임이 벌써 되고 안 되면은 메타버스겠지. 근데 이런 저처럼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될 것인지 좀 설득을 해주신다면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 산업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저도 약간의 이런 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이 산업에 대한 전망 또한 그런 것을 이렇게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태양님께서 말씀 주신 게 정확해요. 분명히 갑니다, 옵니다, 됩니다 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요. 이것도 버블이지, 이것도 화상이지, 이거 그냥 도박과 같은 거지, 그렇게 보시는 견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은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그분들의 말씀을 또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모를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은 부정하고 불신하고 불안해합니다. 제가 메타버스 공부를 하고 NFT 공부를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저도 물론 주식도 갖고 있고 저도 물론 코인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NFT 공부를 하면서 메타버스 공부를 하면서 투자 부분에 대한 공부를 아예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NFT는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한 NFT는 갖고 있지 않고요. 아트 에이전트로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이라든지 NFT 아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마켓플레이스에 그 자신의 작품들을 어떻게 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실지를 안내해드리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NFT 상품이라든지 혹은 NFT 어떤 투자를 제가 공부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세븐테크 읽어보시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그 책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 7가지 미래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금 태양님께서 궁금해하시는 NFT나 메타버스의 영역의 기술이라고 보여지는 블록체인 기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이더리움으로 NFT가 민팅이 되고 리스팅이 되는 게 거의 95% 이상, 거의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제 가상화폐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통한 어떤 NFT가 발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더리움을 활용한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로 NFT를 민팅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세븐테크에서 말하는 메타버스는 뭐냐면요. 맨 처음에 AI로 시작을 합니다. 세븐테크는. 그리고 AI에서 AR, VR로 넘어가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쭉쭉쭉쭉 넘어와서 마지막이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는 앞에서 언급한 6가지 기술의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안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 측면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갖는 부정적인 견해이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님도 공부를 하시는 의향이 있으시면 스스로 사실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의견이 생겨요. 내 주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맨 처음에 저희가 인터넷 맨 처음에 97년도에 이제 윈도우즈라고 하는 이게 출시가 되면서 웹사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인터넷 세상들을 접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인터넷 뭐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분명히 메타버스는 인터넷을 대신하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고 저의 주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에서는 메타버스도 이미 한껏 꺾였어. 이제는 NFT가 대세야. 올해 콜린스 대사전을 찾아봤더니 NFT가 이미 피크를 쳤고 메타버스는 벌써 하향 곡선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콜린스 대사전을 찾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메타버스는 분명히 인터넷을 대신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가족들부터 이미 저는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걸 버블이다, 그다음에 뭐 도박이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아마도 많은 부분이 투자에 생각이 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영역으로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패턴의 영역으로 메타버스와 NFT를 공부를 하신다면 분명히 미래 사회에 빨리 적응하시는 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불편하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안 불편해요. 어떻게 보면 강의하시는 것보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에 그 답을 해주시는 게 더 힘드셨을 텐데 많은 질문에 이제 막힘없이 술술 정말 너무 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같이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자리였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시간 너무 오버해서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작가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작가님한테 박수 한 번만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 나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꼭 제가 뭐 전문 지식이라 하더라도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작가님 그럼 또 오늘 뵙도록 뵙겠습니다.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